이 학교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지식만 배우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회생활과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국영수 교과 과목도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해온 이 학생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걸까요? 교무실에서 벌을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1학년. 중학교 때 습관이 바뀌지 않아 말썽을 피우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면담을 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박한민 선생님은 과연 어떻게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중학교 때 거의 관심을 많이 못 받던 애들이라 그런지 또 조금만 좀 칭찬을 해주거나 그러면은 되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 칭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학년들한테는. 중학교 때는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다가 이 학교에 오면 그래도 애들 수준이 막 그렇게 높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반에서 막 10등 안에 들 수 있고 조금만 해도 선생님이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애들이 그거에 되게 힘입어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옛날엔 학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재미가 없었다면 여기는 조금만 와서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보이고 어떤 길이 있는 걸 알게 되니까 애들이 그거에 대해 생각이 조금씩 생겨서 그런지 애들이 조금씩 많이 변하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3년간을 따라올 수 있는 어떤 이런 꾸준함만 있으면 저희는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95%가 됐던 96%가 됐던 받아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잘 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자신감을 통해 아이들은 잃었던 꿈을 되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과 자동차는 새 목표가 된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거의 공부하고 관계없이 학교 생활을 거의 잘 안 했던 학생들의 경우는 자동차라는 새로운 학문을 통해서 목표의식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심어주면서 그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동시에 사회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5월이면 이 학교는 한 달 동안 시끌시끌해집니다. 반드시 이걸 풀어놓고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돌려야 잘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3학년 학생들이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 동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동차 정비 반복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3학년 학생들은 검은색 옷을 입은 기능반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정비 기술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분해와 조립을 반복하면서 기능을 익히게 됩니다. 이거 빼는 거 맞지, 맞지? 아니 그게 엔진 분절하고 엔진 실린더 헤드부터 밑에 오일팬까지 다 까는 거야. 이 과정은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 그래서 이 자격증을 통해서 학생들이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진학할 때 이것이 특별 전형으로 해서 학생들이 대학을 그 자동차 정비과라든가 뭐 기계과 이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에 녹초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덥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조건은 아닌데 이것을 인내해 나가면서 많이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많은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립니다.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취업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원래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학생들은 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취업은 60% 정도가 됐고요. 올해 또 진학은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학생이 100이라고 봤을 때 90% 정도는 진학과 취업을 하고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자격증을 딸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 5개의 자격증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2개 이상을 따서 100% 다 취업을 하도록 권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목표가 취업에 강한 학교, 이거를 우리 학교의 목표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운동장이 없다는 것. 리바운드 잡어. 폴링 됐네? 그래서 인근의 효창공원까지 가서 체육 수업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 분류해서 초중 고등학교 법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이제 따른 학교로 분류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취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저희가 운동장이나 실습실 같은 게 제대로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분류상으로만 평생교육 시설 쪽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열악한 우리나라 기술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출과 노동 생산성 세계 1위인 독일. 독일의 강점은 직업교육입니다. 그럼 독일 직업교육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12학년까지는 직업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현재에는 중등 단계에 있는 학생 중에 60%가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기초교육 단계 4학년을 마치고 직업 진로 지도를 위한 2년간의 어떤 진로 지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따라서 인문교육을 받든지 직업학계에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독일 직업교육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마르지 않는 금광이라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40%. 80%인 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이 경제대국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청소년 직업교육을 사회투자로 생각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